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미증시는 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PC 지표가 나왔죠. 개인 소비 지출, 5%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에 또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금 리스크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 증시도 일단 전약 후 강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우가 0.08 그리고 나스닥 0.95 그리고 S&P 500 0.25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 증시도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72% 정도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요즘 일단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일단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쓰리봉이죠. 쓰리봉을 일단 뚫었습니다. 네, 일단 쓰리봉을 뚫고 또다시 최고치 11,691 에서 쓰리봉을 좀 돌파를 해서 또 진행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어제 일단 또 테슬라가 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하네요. 뉴욕 증시 물가지표 둔화의 화색이다. 테슬라 또 11%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지금은 조금 오를지라도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또 판단이 또 필요할 듯 합니다. 계속 과거처럼 또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전기차에 대한 부분 경쟁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차 과거에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 거의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연기관차도 일단 전기차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 또 경쟁도 워낙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장에서 물가 둔화에 따른 피복 기대감이 퍼졌다. 개장 전 발표된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의 하락이 패드의 긴축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래서 개인 소비지출 5%대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슈가 되었고 인텔은 조금 예상치를 조금 밑돌아서 어제 시간에 의해서 많이 빠졌죠. 테슬라 11%대 급등했고 이제는 다음 주 예정된 2월달 FOMC로 쏠려 있다. 2월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해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시장은 2월달 0.25, 3월달 0.25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인 폭풍 쇼핑하는데 개미들은 탈출하고 있다. 다음 주 랠리 검증의 시간이다. 일단 코스피 기준상으로도 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쌍봉 근처에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쓰리봉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말 그대로 다음 주 랠리 검증의 시간인 듯합니다.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가상으로 일단 쌍봉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또 코스피 코스닥은 봐야 되겠죠. 어제 일단 개인들이 1조 원대 매도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일각에서는 지표와 통화정책 발표를 거치면서 랠리가 멈추고 2월에 주식시장 조정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올해 주식시장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2월 조정 국면이 올해 마지막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달은 일단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월달 저점 상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FOMC 관계자들의 발언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2월 FOMC 일단은 봐야 되는 사항이고 춤추는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우리 4주 1인당 차익의 시선 집중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 4주 물량 815만 주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1인당 1.7억 차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부럽네요. LG엔솔 우리 4주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상장 당시 우리 4주에 청약한 직원들의 차익 실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LG엔솔 정도만 우리 4주가 수익 정도 보고 있는 듯 하네요. 하이브든 카카오뱅크 등 모두 실패를 했던 상황이었고 주식 주문 호가 단위 변경 단물은 외인이 빨아먹는다. 일단은 25일부터 호가 단위가 13년 만에 일단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자 거래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상.
한편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가 매물을 쌓아두면 개인 투자들이 벽을 뚫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외인과 기관들의 지배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적으로 호가 단위를 변경해 온 게 아니라 10여 년 만에 조정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과도하게 호가를 줄였을 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항입니다. 휴마시스 최대 주주 아티스트 코스메틱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휴마시스 최대 주주가 아티스트 코스메틱으로 변경이 되었다. 소액 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여하튼 또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간 휴마시스, 슈퍼게임이 927씨를 비롯한 주주들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소액 주주들은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으로 인한 매출로 3,800억 원이 넘는 이익 인격음을 기록했지만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며 경영권 교체를 요구해왔다. 초단타로 과징금 119억 받은 시타델 정권 행정소송 예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시타델 정권이 멜린치 창구를 통해서 초단타 매매를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일단 대부분 멜린치가 들어오면 그죠. 초단타 부분이었죠. 일단은 시타델 정권 27일 국내 대행사를 통해 낸 입장에서 5년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정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 시타델 정권의 118억 정도의 과징금 부과. 정선위에 따르면 시타델 정권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메릴린치 정권 서울지점을 통해서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점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릴린치가 들어오면 그죠. 초단타 창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첫 3조 시대 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도 1조 건조업에서 어제 3바 실적 발표했죠. 말 그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조 원 넘어서 3조 클럽에 가입했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9,800억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니 그죠. 주가가 그나마 그렇게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래도 여전히 PER 자체는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1, 2년 길게는 1, 2년 정도는 그래도 한 고성장은 조금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3바 별도 기준상으로는 매출 2조 4,300억, 영업이익 9,600억대에서 전년 대비 55%, 영업이익은 80% 증가한 수치 부분이고요. 일단 삼성바이오피스도 나름 또 실적이 매출에 9,400억에 영업이익 2,300억 해서 나름 한 영업이익률 한 20%대 정도 대략 한 2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피스 모두 실적이 조금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특허 소송을 또 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일단 과거에 우리 애플리브셉트 또 특허 소송에서 일단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죠. 리제네논을 대상으로 27일 어제 나온 외신 기사 기준상이고요. 셀트리온 애플리브셉트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청원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셀트리온 리제네논 제약에 양도된 미국 특허번호의 청구항에 취소를 요구하는 IPR 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992 특허의 이의를 제기한 주장은 리제네논이 상품명 아일리아로 판매하는 VEGF 억제제 단백질, 애플리셉트와 같은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부항체 제형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청원서는 이의를 제기한 주장에 대한 하나의 예상 근거와 하나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일단은 조금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라는 특허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992 특허는 밀란에 대한 불만에 포함되어 있지만 리제네논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2021개의 특허 중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뭐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특허 무효를 통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 무효로 진입하는 게 가장 또 일정에 맞게 진행하는 게 가장 또 뭐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긴 한데 그죠. 또 혹시나 뭐 특허로 인해서 일단 출시 일정이 늦춰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또 특허를 합의를 보고 또 하는 부분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스텔라라든 아일리아든 그죠, 일단 블록버스터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경쟁사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보다 알보텍이 먼저 FDA 신청을 했고 우리는 아직 임상 종료한 지가 작년 했는데 일단 아직 미 FDA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 또 경쟁사들 또 많이 있는 사항이죠. 여하튼 뭔가 특허가 만료가 됨으로써 이제 파이프라인 계속 새롭게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 일단 경쟁사들 늘어나는 부분 요게 또 만만치가 않은 듯 합니다. 뭐 특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여하튼 올해 일단은 뭐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들어가면서 직판도 성공하면서 올해 말 그대로 좀 주가가 한바탕 한 발짝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